성관이 사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제 이제 오늘 뭐 그 최욱이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를 하면은 깔끔하고 뭐 시원하게 사과하는 게 없어요. 이게 문조털레위의 특징이야. 사람 질리게 만드는 거. 뭘 잘못했으면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거 찜찜하게 여지를 남겨두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저는 뭐 그 탱크 발언도 뭐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2030을 바라보는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의 시각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특히 문조털레위의 어떤 이 그릇된 생각, 뭐 자꾸 2030 남성들이 보수화된다, 극우화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2030 남성들과 민주당과의 거리를 더욱 벌리는,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는, 아니 2030을 민주당이 끌어안아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자꾸 2030 남성 유권자들을 자극을 해서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게 만드는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김어준도 그렇고 조국도 그러잖아요. 2030 젊은이들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민주당 장기 집권하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가 2030의 마음을 민주당이 지금 얻지 못하는,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우리가 2030의 절반 정도만, 50%만 민주당 쪽으로 돌려세우면은 앞으로 20년, 3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40대, 50대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60대 이상, 이제 60대 이상도 아니에요. 60대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이진 않지만은 거의 이제 반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왜 시간 싸움이냐? 시간이 지나면 어르신들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4050이 앞으로 30년 이상은 생존할 가능성이 높겠죠.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050 같은 경우에는 60, 70%가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지님 커뮤에서 구구 영업 엄청 해요. 군대 무고죄 사건 올려놓고 민주당이랑 엮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걸 일부러 하는 거야. 그죠? 지지님 같은 걸 두 번 올리셨네요.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은 매년 줄어들잖아. 이거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보수 지지층은 자연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자연 감소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층은 앞으로 30년 동안 거의 감소를 하지 않아요. 4050이 30년 동안 그대로 살아가지고,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살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 정금자 어르신들 같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60대, 70대 됐을 때는 그냥 묻지마 하고 1번 찍는 거예요. 우리는 70%가 막 그냥 1번 찍어버리는 거야. 그냥 기계처럼. 선거 때만 되면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선거 때 투표율도 높아. 우리도 점점 투표 잘하잖아요. 20대, 30대 때만 해도 투표 잘 안 했는데 지금 이제 40, 50대 되니까 투표율 좀 더 높아지고, 이제 60대, 70대 돼 가잖아, 우리가. 지금 4050이 60대, 70대 되면은 뭡니까? 할 일이 없거든, 이제는. 더 열심히 맨날 유튜브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정치에 과몰입을 해가지고 언제 선거 하나, 선거 날짜 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선거가 이제 완전히 소일거리화 돼버려요. 나이 먹으면 우리가. 4050이. 그러면은 60대, 70대 되면은 맨날 언제 선거 안 하나? 투표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앉아 있는다고, 심심해가지고. 그럼 이제 더 막 엄청나게 투표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은 2030에 50%만 우리가 쥐고 있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쪽이 50을 가져가고 우리가 50을 가져간다, 반반 구도가 된다, 이렇게만 되면은 70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7080이 줄어들잖아. 이게 무슨 유흥업소 얘기가 아니라 7080이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5060하고 4050이 7080보다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은 이게 20년, 30년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2030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문제를 우리 민주당이 깊게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극우다, 이 새끼들 말도 안 통한다. 아니, 누굽니까? 정준희 교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말로 해갖고 이성적으로 설득되는 애들 아니니까 뭐 합법적 몽둥이로 후드려 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더 화가 나지. 아니, 어렵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2030을 이렇게 돌려놨는데, 뭐 주가, 증시, 주가 오르고 해가지고, 요즘에 2030 젊은 남성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어렵게 2030의 마음을 돌려놓으면은, 이 털레반 놈들이, 김어준이, 최욱이, 뭐 정준이, 이런 놈들이, 방송에서 개소리를 해가지고, 결국 애들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애들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야, 저는.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이적행위야, 이거는. 뭐, 2030 극우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2030 친구들을 자극하는 거는, 에? 이거는 이적행위가 되는 거예요. 혁신님, 2030 남성이 군경 무력 집단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최욱 내가 어떻게 2030을 탱크로, 그죠? 예. 밀어, 생각하자, 비유하자면 프로레슬러로 복서가 주먹 좀 안 맞았다고 레슬러를 상대로 크린치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꼴이지. 그러니까 아주 미칠 노릇인 거지, 이것들 때문에. 근데 이게 문조털레유가 계속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야. 2030, 이대남, 이른바 포기론이죠. 근데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도 확장 전략을 하면서, 김용남, 2030들이 그래도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중도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을 영입을 하고, 중도 보수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초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생들 김민석 총리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대학생들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우리가 생각하듯이 얘네들이 진짜 일베와 극우에 오염이 돼가지고 뇌가 저른 그런 친구들 아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일베하는 애들이. 뭐 일베가 여러분 2030의 여론을 다 대표할 수 있어요? 일베 뭐 유저가 뭐 한 1000만 명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 세 발의 피야. 일베라는 애들이. 아니 김어준이 민주당에서 가장 큰 스피커라고 하지만 조회수가 기껏해야 100만이에요. 100만 명이면 전체 유권자의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과대표돼 있다라고 봐요. 저는 유튜브 여론이나 커뮤니티 여론이 과대표돼 있다. 전체 민주당 지지층이나 전체 유권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 헤비 유저라고 하죠. 이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몰입돼 있는 사람들. 마라티님 박찬대 찍으라고 100번 말했는데 정청래 찍은 남편이 안티 정청래 돼서 이번에는 김민석 꼭 찍는다네요. 딴지 중독인 엄마는 아직도 정청래 조국을 좋아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그거 큰 걱정이네요. 그건. 이철우님, 홍준표와 손잡으면 이대남 지지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반 이준석 반명 스탠스더군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선관위 사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과대표돼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치에 과몰입된 사람들을 내 의사가 지나치게 대표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김어준 뭐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다 털레반 세상 같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털레반 세상에,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털레반이 곧 진린 거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민주당 지지층들은. 지지님, 그 일베가 일반 취미 커뮤니티까지 돌아다니면서 그거 영업한다고요. 그렇게 영업을 해봐야 과대표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기엔 여러분들이 거기 그 세계, 그 커뮤니티 세계에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세계가 무슨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 그렇게 관심이 높으면 우리 국민들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세상이 전부 다처럼 보여.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털레반들은 딴지 게시판 들어가면은요, 다 털레반인 것 같아요. 세계가 털레반을 중심으로 막 돌아가고 있고, 김어준이 우주의 중심이야. 그런데 반대로, 최한욱 TV에 여러분 들어와 보세요. 최한욱 TV 게시판을 봐봐. 털레반들은 다 무슨 정신이 모자른 사람들이야, 여기 오면은. 최한욱이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대다수고, 뉴 이재명이 압도적 다수고, 세상이 최한욱을 중심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유튜브와 커뮤니티 여론의 명백한 한계라는 거예요. 최한욱 TV만 보시는 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뉴스공장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아. 그런데 대다수의 이런 유권자들이 아까 김어준 1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이 유권자의 몇 퍼센트입니까? 100만 명이면. 조국 당 지지율로 수렴을 해요. 그렇잖아. 김어준이 100만 명이 보고 그게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인데 그게 한 100만 돼. 그런데 실제로 그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조국당 지지율하고 비슷하지. 조국당 지지율 1%, 뭐 이렇게 1%, 2% 나오는데 이게 무슨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지? 그래서 대다수의 저는 2030 얘기를 이제 좀 로 좁혀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2030의 대다수는 이게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그냥. 예,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도 저 학생운동 열심히 할 때도 2030들이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냥 뭐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뭐 취업이나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이런 고민하지.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 아주 그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릇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정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구 세력이 영업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이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주 그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고 그게 이제 전부 단주하는 이런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하면 균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2030을 설득할 만한 그런 작업들을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했냐 이거예요. 2030 속으로 들어가서 2030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과연 극우 애들만큼 민주당이 했냐라는 거야 저는. 극우 애들은 일베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딴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완전 노인정 만들어놨잖아. 딴지 이제 그 게시판 유저들 보면은, 그 다 60대예요, 60대. 60대 노인정 만들어놨어. 지금 민주진보 진영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뉴스공장에서도, 뉴스공장 보는 사람들이 닦아놓고, 4050도 아니에요. 5060이야. 그리고 최한욱 TV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 노인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여기 20대, 그나마 저는 20대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쟤네들은, 극우 애들은 20대 2030 젊은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노인정화되고 있는 거야, 노인정화. 이러니 변합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꾸 서로 괴리감만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4050, 5060, 그러니까 4050들은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편식을 하고 있어. 아니 김어준하고 채우기가 읊어주는 걸 솔직히 2030보다 저는 더 정치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4050이라고 봐요. 아 정치적으로 아예 정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극단적으로 편향된 정보에 뇌가 쩔어가지고 이제는 털레반이 제가 볼 때는 정금자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털레반과 정금자가 크게 차이가 없어. 아, 뭐 설득이 안 되잖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김어준 유니버스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진짜 무슨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의, 이런 존재들이 돼 있어요. 그럼 2030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닦아놓고 지금 4050 딴지 보고 있잖아. 아까 어떤 분이요. 아빠는 이제 정청래 찍었다가 이번에 김민석 총리 찍는다고 하는데 엄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 그러니까 2030 젊은이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빨간 정금자야 제가 볼 때는. 지금 털레반들은 빨간 정금자고 그 다음에 대단히 아집이 세고 아주 벽창호예요. 그냥 자기 세계가 전부 다야. 그 김어준 유니버스가 세계의 전부 다예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지금 보세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확하게 저렇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줘도 아니래잖아. 김민세래잖아요 쟤네들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정청래래잖아. 웰컴 웰컴님 웰컴 레이님
최한웅님 30대인 나보다 더 깨어있네요. 반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우리가 봐도 막 환장하겠잖아. 아니, 대통령께서 대놓고 정답지를 써주는데도 털레반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털레반이 민주당 당원의 절반이야, 지금. 이런, 우리가 봐도 이 깝깝한 인간들을 2030 젊은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은 그게 정상으로 보이겠어요? 제가 자식 입장이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뉴스 공장이나 보고 딴지 가서 놀고 앉아있고 이러면은 저 집 나갈 것 같아. 저는 집 나갑니다, 진짜. 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털레반이야. 맨날 아침마다 뉴스 공장 보고 있고 딴지 게시판 가가지고 나이 늙어가지고 60대가 된 양반이 막 낄낄대고 되지도 않는 농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정청래나 빨고 이러는 꼴을 보고 있으면은 자식이 이 집 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2030 젊은이들의 잘못이냐고 봐요. 우리도 환장하겠는데. 아니 우리도 환장하겠는데 쟤네들을 보면 오죽 환장하겠냐고. 예, 김김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선관위 사태 잠실 시위와 관련해서도 오늘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게 참 중요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2030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다. 이것을 아주 올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뉴스 영상 잠깐 또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반성이라는 단어도 꺼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들을 보며 자신이 덜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지 주권 감수성을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또 그 청년들이 귀하고 감사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부 요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며 선관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이들과 부정선거론을 앞세워 시위를 벌이는 세력은 전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알려진 뒤 첫 반응으로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던 청와대.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 덕분에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반성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뒤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들을 만나서도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오늘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소통은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젊은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냐고. 니들이 극우화되고 보수화돼가지고 니들의 생각을 역사의식이 부족해서 니들이 생각이 오염돼서 니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야. 니들이 사람이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똑같은 사람이잖아, 누구나. 똑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베 애들이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아까 어떤 분이 뭐 영업을 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업을 뛰면은 아무 비판의식 없이 그 영업에 그냥 다 좀비처럼 끌려다니냐고. 뭐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집단지성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언젠간 정답을 찾아간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 지성의 성장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 우리 지금 2030 젊은이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극우 세력들의 저런 뭐 여론 공작 이런 것에 오염이 돼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네거티브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좀비 같은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대부분의 유권자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2030이 볼 때는 민주당보다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정보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잘못 제공했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제공하는 걸 소홀히 했거나 2030과의 소통을 게을리 했거나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우리 젊은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2030들은 DNA에 빨간색 새겨가지고 태어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4050들, 5060들이 상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생운동의 영향력이에요. 영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학 들어가면은 다들 역사책 한두 권, 뭐 이른바 사회과학 세미나라고 하잖아. 그런 거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학생운동가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는 진짜 수많은 학생운동가들이 2030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어떤 인생을 걸고 청춘을 걸고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 4050 세대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 과거 학생운동가들이 했던 그런 역할을 2030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혹은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노력을 하냐고 지금. 그러면서 방송에 쳐나와가지고 2030이 극우화 됐느니 2030 애들이 이성이 없느니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진짜 이건 꼰대 마인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소통 불가다. 우리 아버지 진짜 짜증난다. 저는 세대 갈등을 이른바 이제 사회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오이디푸스의 신화라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세대 교체, 세대 문제를 저는 은유한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 세대는 아버지 세대를 극복함으로써 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세대, 우리는 민주화 세대잖아요. 지금 4050은 민주화 세대인데, 민주화 세대는 우리의 아버지, 산업화 세대를 극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류가 된 겁니다, 지금.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저는 이제 사회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 그럼 지금 2030 친구들은, 4050, 아버지 세대를 극복을 해야 돼요. 아버지 세대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권 386의 지금 아들이잖아요. 저의 아들도 이제 20대가 됐으니까 대부분 386의 아이들이 지금 2030이 돼 있는 거예요. 386들에. 근데 지금 386이 한 짓을 보세요. 아버지 세대가 한 짓. 아이들을 본인들은 진보연 하면서 아이들을 입시 지옥에 밀어넣고 똑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386들이 교육하는 방식은 이전 세대들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강남에 파락군에 애들 밀어넣고 아니 조국이 한 짓 보세요. 겉으로는 진보연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강남에서 그것도 이런 짓을 뭐 보란듯이 하고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정치하겠다고 또 터져 나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386 정치인들이. 이런 위선, 아버지 세대의 위선, 이것에 대한 아들 세대에 저는 반란? 뭐 이런 문제라고 봐요. 그럼 아버지 세대를 뛰어넘기 위해서 아이들은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방향이 옳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뭔가 이 학생운동이 좀 진보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아버지 세대에 대한 분노, 아버지 세대에 대한 반감, 이게 뭐 사회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표출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학생운동이 거의 그 소멸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잖아요. 대학 사회를 보수 세력이 이제 장악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그 세대 교체, 세대 극복, 아버지 세대를 극복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왜곡돼서 표출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자기 스스로의 잘못,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자식에게는 그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삶의 틀을 강요를 하고 뭐 이직하면은 뭐 죽일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4050과 2030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저는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과 그 다음에 사부 요인 회동에서 말씀하신 게 진짜 의미심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일단. 참정권의 문제, 민주주의, 국민주권이 침해받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거. 이게 부끄러운 문제다. 그리고 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태극기 들고 나온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다 틀립니까? 아니, 보수가 주장하는 건 다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진영 논리 아니에요. 진보가 얘기하는 건 다 옳고 보수가 얘기하는 건 다 틀리는 겁니까? 아니,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보수 진영에서 하는 얘기 중에 옳은 얘기도 있어요. 옳은 얘기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옳은 얘기도 있잖아. 그 옳은 얘기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잠실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 거기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개입돼 있는 건 맞는데, 그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은 배척을 해야지. 그건 대통령께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그죠? 참정권이 침해받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옳은 얘기다. 그럼 옳은 얘기라면 그거는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잘못됐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조국이 출마한 문제도 그래요. 아, 조국에 대해서 2030 젊은이들이, 아니, 오죽하면 조국당 지지율이 0%가 나옵니까? 2030. 아니, 세상에 그런 당이 어딨어요. 특정 세대에서 지지율이 0%가 나오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당의 후보를 출마를 시켜놓고, 그게 또 더 웃기는 거는, 야, 이거 똥 묻은 놈이 뭐 겨 묻은 놈 나무를 한다고, 우리 젊은이들 보기에 얼마나 웃겼겠을까요, 이번에 평택을 선거가. 아니, 조국은 범죄자가 뭐 김용남 문제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해. 아니, 내로남불에 아주 그냥 뭐 전형적인 사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탈레반들은 모여가지고 조국을 찬양해요. 2030들이 보기에는 와, 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뭐 민주당에서는 막 조국하면 막 오줌을 질질 싸는 사람들이 한 절반은 있는 거야. 절반이잖아. 30대 29대 28 나왔으니까. 그래, 2030들이 보면 이게 제정신으로 보이겠습니까? 이 털레반들이 제정신으로 보이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털레반하고 뉴 이재명을 구분해서 보겠냐고. 그냥 통칭 민주당이 되는 거지. 민주당엔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딱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 조국, 저 이상한 사람을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무슨 진짜 광신도처럼, 김어준, 저 이상한 사람을,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미친 듯이 신봉을 할까? 아니, 조국이 없으면은 무슨 뭐, 대한민국에 정치할 사람이 없습니까? 조국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에 대통령 할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원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왜 미친놈들처럼 조국에 저렇게 과몰입이 돼가지고, 저런 짓을 할까? 그게 안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 그게 안 이상하겠냐고. 이상하지. 이런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뭐 우리 젊은이들이 보수화됐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 이것도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총리가 이 잠실 시위를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어제 한국 정치에
저는 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봐요. 김민석 총리가 대학생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수용할 건 수용을 하고 설득할 건 설득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저게 뭐 보수화된 뭐 젊은이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참정권의 문제를 가볍게 대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부 요인을 만나서 해결책을 찾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 이게 다르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구나. 민주당도 이제 달라지게 있구나.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2030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지 않겠어요? 저런 분이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됐으니까 털레반들도 조금 정신 차리겠구나. 민주당이 좀 정상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2030에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무슨 마법의 묘학은 없어요. 끈질기게 끈질기게 설득하고 끈질기게 소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면은 2030이 또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은 정권 뺏기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화된다라고 우리가 욕해가지고 2030 애들이 기분이 나빠서 다시 또 이번에는 한동훈을 밀겠다 이래버리면 또 정권 뺏기는 거야. 5년 동안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그걸 무슨 합법적 몽둥이로 후드려 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어제 이제 사임을 하면서 사임 의사를 SNS에 밝히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당의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더 강하고 더 강한, 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게 더 유능한 민주당인 거예요. 팩폭맨님, 그 똑똑한 니체조차도 괴물과 싸우자는 괴물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운동권 기득권들이 오죽하겠나요? 지들이 나라 망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욕하는 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싸우는 거야?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잘 싸우는 거예요? 정치는 목소리 큰 게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잘 싸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보다 100배는 더 잘 싸운다고 봐요. 정청래 같으면 그 젊은이들 만나겠어요? 잡초의 꾸매님, 우리 애들은 40대인데 소통이 잘 됩니다. 애들이 내가 짜왕님 방송 보고 있으면 흐뭇해하더군요. 엄마가 정치 방송도 봐? 해요. 천만다행입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네요. 아니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가잖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호랑이 굴 앞에서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놈이 잘 싸우는 놈이에요? 알약세일러 주피터님, 그렇게 서울대 명문대 나온 정준이가 2030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 뭐 공부하면 뭐합니까? 다 서울대 나온 놈들이 제일 큰 문제라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지. 김민석 총리는 호랑이 잡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호랑이 잡아갖고 조용히 호랑이 잡아갖고 나오잖아. 그래서 잠실 시위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부정선거 이런 논자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잠실 시위 분위기도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뉴스 영상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서울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개표소에는 집회 참가자가 지난 주말 최대 3만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지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건너편입니다. 이곳까지도 집회 참가자들의 시위 구호가 상당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곳 찾는 시민들이 줄을 이으면서 오후 6시 기준으로 경찰 추산 2,700여 명이 모였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저희가 현장에서 JTBC 기자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회에 처음 참여한 시민부터 부정선거론을 강하게 주장한 시민까지 다양했는데 참정권 침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질은 참정권 이건데 그런 분들이 오면 다른 생각이 개입될 때가 있고 이거 아무리 유명인이가 지금 보고도 안 해치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여기는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전한길 씨나 국민의힘 다른 정치인들도 일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들의 동조하는 시민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 일요일 밤부터 시민들이 귀가하면서 다시 부정선거론자들이 집회 현장에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재선거를 외치던 구호에 부정선거가 덧붙었고 성조기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집회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주말과는 달리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면 청년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젊은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원래 했던 대로 하면은 여기 자리 지키시고 계신 분들은 기다려 왜 갑자기 또 와가지고 불합치지 하냐 그런 게 지금 몸에 너무 그리고 자신은 보수 성향이 아니라고 밝힌 한 참가자가 저희 취재진에 당부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구호를 함께 외친 이유는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달라, 그리고 앞으로 절대 부정선거가 없도록 투명한 선거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뜻이지 현재 부정선거론에 동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시민은 성조기 같은 정치적 색채를 빼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오늘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윤청청님? 네. 석가하면 반명이요. 민심이 곧 명심이니라. 네. 감사드립니다. 그 현장 분위기 여러분들이 보셨죠? 예. 지금 이제 부정선거론자들하고 나름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총리의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런 극우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선을 잘 그어줬기 때문에 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밤 되면은 뭐 그런 극우 세력들이 또 판을 치고 또 그런 상황도 일부 벌어지긴 하겠지만은 대통령님이 이런 노력을 하고 총리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극우 세력 쪽으로 기울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건 정당한 지적이에요. 저걸 반정부 시위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이유가 없어.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저런 상황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다라는 저는 의혹은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느냐,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을 설득하니까 이게 악용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 아닙니까? 차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면 이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뭐 저걸 극우로 몰고 우리 젊은이들을 비난을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매블쇼가 그런 짓거리를 한 거죠.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있어요. 전환길이도 가 있고 국민의힘 애들도 가 있고 거기에 작전 세력들이 들어가 있겠지. 근데 다 작전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까? 털레반들이 뉴 이재명을, 유시민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간첩이고 네트워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뉴 이재명을 계속해서 뭔가 하나의 갈라치기 세력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진영 논리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의 시대예요. 우리가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럼 합리적이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보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 거예요. 유권자 집단은 두 가지 색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개와 같아요. 빨간색과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야. 유권자 우리 국민들은 보라색도 있고 뭐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별별 색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파란색 깃발이 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빛깔, 5색 빛깔 무지개를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에서 왔다고 비난을 하고 아니 털레반들이 김용남 의원 비난하는 거하고 지금 저 시위하는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무조건 비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다수는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가볍게 대할 문제입니까? 대통령님께서도 부끄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투표용지가 모자라가지고 대통령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이 사건이 이게 누구의 책임이건 간에 가벼운 사건이냐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일벌백계를 해야 될 그럴 지금 중대적
중대 정치적 범죄 행위가 벌어진 거야. 그런데 이게 보수 진영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양 우리가 이렇게 볼 문제냐고. 이게 바로 잡아야죠. 다시는 선관위에서 혹은 뭐 선관위가 아니라도 어떤 정부 기관이건 어떤 정치 세력이건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